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일단 우리가 확인할수록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게 검찰입니다. 네, 진짜로.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 검찰의 민낯이 그야말로 지금 완벽하게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솔직히 검사 출신으로서 이 정도인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도 놀라고 있는 과정입니까? 굉장히 놀라고 있는 지점이 많죠. 그러니까 수사를 대체로 다 객관적으로 하겠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밝혀진 것이 너무 조작된 것이 많아서 저도 네. 좀 당황하고 있고요. 네. 좀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이거는 네.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왜냐?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 기소가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도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전에도 그랬겠죠.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제기할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갖가지 너무나 무리하게 조작한 좀 정황이 드러나서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놀랍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진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밝혀졌다고 예.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인데 왜냐? 예. 이화영 부지사와는 또 굉장히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네, 먼저 그 여러 가지의 지금 조작 기소 기소. 사건들이 예. 또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대표적인 그 조작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된 예. 조사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걸 잡고 엮으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마치 대북 송금 주범이자 종범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3년 7개월째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갇혀 있는데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저와는 30년 지기예요. 와. 굉장히 그래요? 오래된 사실 친구이자 동지이고 예. 와. 그리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을 같이 했었어요. 예, 굉장히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엮고 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진짜 희대 조작 사건을 벌인 겁니다. 네. 저도 이화영 부지사를 그동안 몇 차례 계속 면회도 다녀왔고 구치소 면회를 자주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네. 제가 가서 잠깐 봤어요. 아. 네, 봤는데 이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먹먹해요 가슴이. 그리고 또 배우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종화 여사를 볼 때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예.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데 백정화 여사님은 훗날 네,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굉장히 그 사실은 3년 7개월 동안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또 하나의 감옥살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배우자도. 예.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때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아휴. 예, 그리고 배우자도 조사받아야 된다. 아휴. 또 그리고 또 변호사비 이용 마련하느라고 집도 다 내놓고 아휴. 또 전세 보증까지 가압류당했어요. 아이고.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 그 진실을 위해서 검찰과 맞서서 싸워왔고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네. 또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진실을 지킨 위해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원래 그 내외가 옛날에도 학생운동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아, 민주주의 사모님도 투쟁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면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국정조사 때도 잠깐 봤을 때도 그래도 참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리어 제가 유료가 될 정도였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이 검사들 네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명예회복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다 해야 예. 정리가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좀 힘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꼭 좀 나서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백정화 여사와 함께 기자회견 할 때도 네.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과 고초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루빨리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조작 수사 천하의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조작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예. 맞습니다.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주 4.3,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예. 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네. 안고 살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공소시효를 없도록 하는 그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 COD에 대한 특별법. 그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여당에서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때 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이를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죄 받아야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국민의힘은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게 예. 이번에 국정조사 우리 다 지켜봤죠. 다 맞죠. 네. 팔았어요. 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예.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 네네네. 등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위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뭘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는 발언 위증이다. 이게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6만 8천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요 증거 120개 이상 나왔고. 조경식 전 부회장이 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있었는데 리오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한 500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안 봐. 귀를 와, 닫아. 국민의힘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를 위증으로 고발. 아니 우리 검사님 이 무고로 좀 어떻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거 아마 고발되면 또 무고로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사실 일부 검사 중에는 좀 수사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전체가 그냥 그렇게 했던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장에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박하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뒀더니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위증으로 고발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아이고.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무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만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검찰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통이야? 통속. 아니 한 몸 아니고서야 왜? 뭔데 위증으로? 왜 정당이 불리해? 우리는 검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 명이라는 것이. 예. 아니 그래서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은폐돼 있고 조작돼 있던 이 사건의 실체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지금까지 그거였었어요.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호술 파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박상현 녹취록.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확인됐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네, 기관 보고 했잖아요. 네, 기관 보고를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했어요. 네. 감찰을 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네. 그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자료도 이어졌고 결국 이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또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1기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재창희 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기 수사팀이 실장님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와, 이 2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건이 완벽히 드러나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속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속기사한테 책임을 딱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 속기사가 특정이 됐더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예. 뭐 김모 씨로 이제 특정이 됐어요. 나는 이런 검찰들의 마지막까지도 추악한 모습 정말 이건 고쳐서도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진짜 잘 없는 일인데 예. 이게 지금 재창희 형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장님이라고 전혀 들리지 않고 재창희 형으로 네.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아, 이기 수사팀들도 다 이거 재창형 그렇습니다. 뭐라고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속기사가 뭔가 잘못해서 해낸 듯이 그렇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애매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해요. 실장님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창형으로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실수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저는 관여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을 하면 보통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녹음 원본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지. 사실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음성 녹취를 다 못 들어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안 돼. 통상은 녹취록만 보고 녹취록 그 기재된 것만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재된 것만 본다는 걸 잘 알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음성 파일도 같이 냈으니까 우린 결백하다. 이건 전혀 예, 틀린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은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일단 그거 잠깐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좀 켜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혼내줘야 되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전하다 여전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국회 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난 이거 너무 화나는데. 그 조작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을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하면은 물론 그 검사도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기 위해서는 나와라 하면 나와서 당연히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으니 네. 그 부분을 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고 단절해야지. 잘못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잘못을 다 나가서 얘기하고 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네. 굉장히 글쎄요 저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도 현재 아주 터무니없이 제가 그 면허를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당장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검찰이.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네. 3년 7개월째 지금 수감 중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예요. 임시 수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란 거는 미결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는 교도소로 갑니다. 네. 근데 수원구치소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0.78평의 독방에 있으면서 콘크리트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땅도 못 밟고 흙도 없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형을 받았으면은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별건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사법 고문이죠. 네. 예. 그런 저 엉터리 강제 수사 관행들, 예? 그런 별건 그런 저 관행들 이거부터 검찰이 반성을 고쳐야죠. 빨리. 네.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언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야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을 디펜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제가 민망하고 그렇겠죠.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전관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검찰들에게만 자기 구성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그거를 생각마저도 빨리 끊어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나 이 구자연이 때문에 나는 진짜 예. 너무 화나는데 네, 검찰총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자연이. 너 축구 프로그램에서 구자연이 좀 씹어. 홍명보 씹지 말고 구자연이 씹으라고. 거기서 검찰총장으로. 그냥 씹어 임마 맥락 없이. 갑자기 월드컵 앞두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열받지 않나? 아니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를 두둔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네. 구자연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 네. 우리 그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는 또 윤석열 정부 시대 네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좀 발언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국회에서 오늘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내란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국정조사도 그거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진실, 이건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가고 있는데 특검으로 갑니까? 앞으로 이걸 이어서 특검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님이 특검을 통해서 네. 특검을 통해서 이 조작 기소를 자행한 검사를 저는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28일 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렇죠. 특검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국조특위에 있는 이건태 의원이 특검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예를 보면 그 대북 송금 사건 실제로 이 지휘한 주범인 박상정 검사 예.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현직 검사 신분인데 청문회장에 국조특위에 국회 나와서 증언도 거부해요. 예.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언론 인터뷰하지, SNS 하지, 그리고 또 유튜브 나가요. 네. 그러더니 국민의힘이 주선한 자리에 나가서 자기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정치 검사 아니에요,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치 검사를 보여주는 예, 거예요. 네. 그러더니 또 뭐 어젠가 또 자기는 정치 안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알아서 하라고 두세요. 사실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는 건데 예. 저는 결국 정치판 기웃거릴 거라고 봐요. 네.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 이제는 뿌리 뽑아야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네, 제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김건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박성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이끌었던 김승호 검사가 예.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승호 검사 바로 김승호, 이자입니다. 부산 고검검사. 예. 지금 현직 검사야. 예. 현직 근데 2024년 5월에서 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네, 네.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예.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예.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예.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아,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네.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이제 야.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와. 디테일하게 형사 일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기 5월 텔레인데 콜검 출장 조사한 게 24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일부가 갔는데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어.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형사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네.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게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 문체 자체가 예,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 저런 내용은 아마 김건희 씨가 저걸 직접 작성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걸 내리려면 뭔가 내용을 좀 알고 그러니까 예. 사실 김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김건희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누군가 서포트해서 써줘서 그대로 아마 저도 그런 것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민정 쪽이나 아니면 정무 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자기를 지금 전단팀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가 직접 나설게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걸 쓸 능력은 안 될 거고 아마 좀 써줘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 그리고 김건희는 글을 쓸 때 중간에 점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알 수 저희가 없어요? 몰라요. 네. 그렇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거를 그대로 박성재한테 그것을 사실은 필요했는데 그 필요 정도는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네, 그냥 보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의문을 그냥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하세요인데 네. 예, 그대로 보낸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김명수 가로 열고 전 대법원장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김건희에게 설명하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낸 내용인데 그렇죠. 이거까지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을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검사들 이런 거는 화 안 내니? 그러니까 아이고.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증인 신문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2%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끓고 예. 저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진짜 2%에 들끓고 한다면 네. 검사들이 진짜 뭐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다 할 텐데 저런 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참 이거 지금- 검찰청은 없애야 돼. 네. 지금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아니 지금 2%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국정조사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나 봐 진짜. 너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요. 2%에서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항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내용 보면 무슨 뭐 야망과 광기의 시대가 언제 끝날 네. 것인가 그 야망과 광기의 시대를 본인들이 만들었고 지금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 진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무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직.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모습입니다. 증거를 찾는 대신 증거를 만들고 진실을 쫓는 대신 사람을 사냥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정치검찰들은 법과 원칙이라는 가면 뒤에서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펜대를 굴렸습니다. 무려 3년 7개월 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차가운 독방에서 버텨낸 거죠.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옥죄는 잔혹한 수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키는 저 뻔뻔함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작한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의 정의와 민주주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조작 검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텔레그램 속에서 공정과 상식은 이미 죽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